하기 싫어. SOS팀으로 들어온 다급한 제보.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배를 들이대고 그 아력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 찢는다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이고 싶대요. 제 아들 같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많이 그래서 제 아들 같지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나 충격이에요. 중학생 아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어머니의 SOS였다. 중학생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하던 아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어머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까요? SOS팀이 제보를 받자마자 출동한 곳은 지방의 한 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예, 그럼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는 엄마. 아들은 잠깐 외출한 상태라며 엄마는 고통을 호소했다. 때릴 때는 계속 때려요. 저번 주에 한 번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6일 동안 맞으셨어요? 그 때리죠. 계속 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차고 뒤로 돌아서 차고 앞으로 차고 그래요. 그렇게 심하게 때려요? 믿기지 않는 아들의 폭력. 그거 뭘로 맞으신 거예요? 발로 찼죠.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려서 이쪽이 탁 그랬는데 발로 차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몸 곳곳에는 아들에게 맞은 참혹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니 여기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네, 걷지를 못하시고. 엄마는 한눈에도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성치 않아 보였다. 이만까지 태운 것도 게다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이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완전. 지금은 불을 질러요 저렇게.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엄마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 올해 15살, 평범한 인상의 중학생 아들. 엄마는 그 이유를 몰라 더 힘들다고 했다.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엄마를 이렇게 때리냐? 응? 이유 없어요. 그냥 잠만 조금 한 대부터 콱 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어요. 도대체 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 SOS팀은 집 앞에서 외출했다는 아들을 기다려보는데 잠시 후 또래보다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사진 속에서 본 아들 상우였다. 아들을 따라 다시 집을 찾았다. 그런데 문 앞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싸우는 소리 들린 것 같으니. 어머니 왜 뭐 괜찮으세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는 엄마. 상우는 외부인이 오자마자 문부터 닫아 걸었다. 저기요. 저기요. 한참 후에서야 방에서 나오는 아들 상우. 제가 학생이 엄마를 때리고 있는 것 같아갖고. 맞아요? 중학생이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안다고요. 엄마 이제 안 때릴 거예요? 안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만뒀다고요. 잘못한 거 알고. 놀랍게도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가라고요. 그런데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를 묻자 가라고요. 여전히 알고 없으니까 가라고요. 엄마를 왜 때렸어요? 왜 제가 설명을 왜 해야 되냐고요. 전 그 얘기 진짜 아무한테나 하기 싫거든요. 가주세요. 얘기 들어보면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주는 건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예, 괜찮아요. 끝까지 말문을 열지 않는 상우. SOS팀은 어머니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설득했다. 그런데 괜찮겠죠. 지 안 한다고 했으면 믿어봐야지. 그래도 안 때리겠다는 약속은 처음이라며 믿어보겠다는 것. 일단은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아들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아, 예. 엄마에게 급히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급히 알려준 곳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 아들을 피해 이웃집에 피신해 있다는 엄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어저께 뭐 집에서 못 주무셨어요? 어쩌고 있었어. 여기서? 아, 그래요. 어저께 들고 쉬는데. 무서워서 나갔죠. 어떻게 하던가요, 아들이? 벽에가 돌 붙은 벽에가 있어요. 딱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걸 갖고 막 쳤는데 벽에 하나는 다 떨어지고 세 개가 치고 그걸 칼을 들여대가지고 죽고 싶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딱 때는데 내가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 하늘 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이쪽이 막 다 그냥. 지난밤 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 그럼 몇 시에 내려오셨어요? SOS팀이 돌아간 후 엄마는 식사를 챙기는 듯 했다. 그때 순식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엄마에게 덤벼드는 아들.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이유를 묻지만 말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 엄마는 건장한 아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엄마는 결국 고통과 서러움에 통곡을 하고 마는데 하지만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한 상우가 나가서 뭔가를 들고 오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흉기. 겁에 질린 엄마를 앞에 두고 마치 장난을 치듯 위협까지 하고 있었다. 아들은 엄마의 짐작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한시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SOS팀이 급히 상우를 찾았다. 다행히 집에 있는 상태. 좀 열어봐, 얘기 좀 하게. 아무런 답이 없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어디로 나와보면. 우리 SBS에서 왔어요. 나와봐요. 얘기 좀 하게. 잠깐 나와봐. 응? 나와봐요. 무시라고요. 나와봐요, 빨리. 안 한다고요. 우린 할 얘기가 좀 많다고요. 전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왜 이토록 모두에게 거친 반응만 보이는 걸까? 하는데 좁은 거랑 뭐랑 상관있어요. 내리라고. 오랜 설득에도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데 있다고요. 할 얘기 없어요? 예. 죄책감도 없고. 시청하면 있어요. 할 얘기가 없다죠. 전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얘기할 얘기 없다고 했어요. 저쪽 방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도와준다니까. 필요 없으니까 냅두라고. 일단 너 막 계실 테니까 냅두라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고 다 같으니까 냅두라고. 내가 살던 말다 집에 안 들어가 말고 그렇게 묘해, 엄마가. 죽도록이니까 냅두라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오라고. 그러니까 냅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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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자, 우리요.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SOS팀이 말려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 내리면 지나요. 내리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는 듯했다. 상우는 계속 억울하단 말을 쏟아내는데 능력이 제냐 그게 제냐고 아빠가 그게 제냐고 대체 무슨 얘길까? 냅두라고 냅두라고 하지 말.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우선 상우를 진정시켜야 했다. 냅둬 아빠 없는 김에 엄마도 없었으면 좋겠대. 니들이 뭘 하냐고 니들이 뭘 하냐고 엄마도 모르는데 뭘 하냐고 당신 앉아. 응? 내가 앉아봐. 봐봐요. 한참 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상우. 분명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한데
도대체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연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어머니도 더 이상 그렇게 못 사시죠? 전 말하기 싫어요. 응? 말하기 싫다고. 참 못 말하겠네요. 뭐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죠? 말 안 한다고요. 아저씨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 그걸 알고 싶다고 그래. 알고 같이 해결해 보자고. 엄마한테도 안 말하는 거 왜 아저씨한테 말해요? 도대체 아들에게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일단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다. 엄마는 돌봐줄 리가 없는 아들 걱정에 발걸음이 무거운 듯했다. 하지만 언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몰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엄마에 대한 아들의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상우가 말하지 않고 있는 폭력의 이유를 꼭 알아야만 했다. 어린 시절엔 유난히 성격이 유순했다는 아들. 초등학교 때? 참 착해 보이는데. 물론 착해요. 그리고 효도상도 탔어요. 정이 진짜 많았었어요. 초등학생 때만 해도 그저 보통 남자아이들이 보이는 자잘한 말썽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중학교 갈 때는 꿈이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갔어요. 이 교복이 너무 좋아서 골격을 펴질 않았으니까. 그 이제 1년 지나고 2학년 되었으면 조금 바뀌었어요. 뭐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고층에 뛰어내린다 그러고 여기 매일 뛰어내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폭력을 쓰기 시작하대요. 최근 1년 동안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이 됐다는 상우. 제 아들 같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동안 상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상우의 행동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폭력의 형태가 상당히 남달랐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른다기보다는 이종 격투기의 발차기, 레슬링의 동작 등 온갖 싸움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처럼 폭력을 가하는데 심지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상우의 이상한 말들. 상우는 엄마를 괴롭힐 때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도 똑같이 당해보려는 알 수 없는 말. 전문가에게 상우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더 발견됐는데 엄마에게 담배를 피우는 척 해보라고 시키는가 하면 끊임없이 엄마에게 마치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했다. 특히 전문가는 상우의 혼잣말에 주목했다. 상우는 폭력 도중에 혼자 괴로워하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우의 혼잣말. 소리는 몰라서 소리 날 때만 때려. 한번 이렇게 때려는 게 소리가. 상우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과거 자신이 이 폭력의 피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 폭력 피해 경험을 본인 자신이 가해자가 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우 역시 최근에 엄마에게 했던 행동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아들의 주변을 주시해야 하는데 상우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동안 SOS팀이 본 상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이 벌써 한 달째라는데 학교 왜 안 간 거예요?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 아파요? 아니요. 그럼 왜요? 일이 있다고요. 그 얘기 씨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뭐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학교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우. 학교 나가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학교를 나가기를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제가 학교를 보려고 무지개 애쓰지만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상우의 학교 생활에 대해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찾은 학교. 아들의 친구들에게 물었다.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잘 노는데? 그냥 잘 놀았어요. 장난도 잘 치고. 학교에서 좀 지내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지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지내는 거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 나오는데. 친구랑 좀 잘 어울리고? 네, 잘 어울리고. 모르는 거 갑자기 안 나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교실 한쪽에 있는 책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아이들 것과는 달리 유독 더러운 책상 하나. 칼로 긁어놓은 흔적부터 오지마, 꺼져 등 온갖 욕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바로 상우의 책상이었다. 체육대 할 때까지 애들이랑 어울렸어요. 그때 농구도 하고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적응하는가 보다, 애들은 잘 어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역시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뿐 학교를 찾았던 엄마는 가슴만 더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착잡하죠. 여기서 열심히 할 때는 우리 아들만 세상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그냥 못 일나고 제가 애들 가고 등교하고 하는 걸 찾아보겠다고요. 왜 우리 아들은 저 소리 못 다니나 싶어서. 지금으로선 상우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런데 취재 중 어렵게 한 학생을 설득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락 하는 날에 해군 친구한테 뭐 실수를 해서 끌려가서 어떻게 됐냐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못 때리잖아요. 나 학교에서 못 때리고 다른 데서 때리고 학교 끝나고 나오라고 해서 저는 그런 게 자주 있었대? 상우가 소위 학교장이란 친구들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상도 거의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고 나 오늘 가도 똑같이 살 것 같아. 나 전화기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쪽으로 가면 안 할 거지. 그 대단하네. 저를 못 보는데요. 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학교 가 있으면 다른 애들 시켜서 또 괴롭힐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의하면 상우가 당장 이 도시를 떠나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는데 학교장이란 존재가 학생들에겐 공포스러운 존재인 듯했다. 상우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처음엔 극구 부인하던 상우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목걸이 같은 걸로 때리고 막 술빵으로 때리고 던지고 막 그러다가 술병 깨진 거에 다 때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막 계속 때리려니까 좀 목 이렇게 얼굴 막고 있어서 목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학교장으로 불리는 강태와 대성이란 아이가 모텔방 안에서 상우를 1시간이 넘게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 애들 보면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제 책상에
한 번 그때 갔는데 오지 말라고 써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잘 뛰어들어갔는데 진짜로? 책상에 적힌 한마디에 자살을 시도할 만큼 상우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다. 자기한테 쳐다보고 어깨 한번 치고 가는 거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공포거든요. 다른 아이를 시켜서 뭐 욕을 한다거나 책상에 뭐 욕을 써놓는다거나 칠판에 욕을 써놓는다거나 이거는 이 아이한테는 죽음이 그러니까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뭐가 제일 억울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친구한테 맞아야 된다. 상우는 심한 폭행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그렇다면 엄마를 때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때문에 어머니가 처음 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욱해가지고 저 때리면 막 풀릴 줄 알고 막 제가 화난 게 어머니를 때리니까 그게 풀리던가요? 안 풀렸어요. 근데 그게 계속 버릇이 되면 버릇은 고치긴 되잖아요. 벗어나고 싶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 했지만 힘들었다는 상우. 우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당시 일을 떠올리며 통곡했다. 근데 애가 내리는데 눈은 벌겋고 여기는 다 터지고 여기는 시커멓더라고요. 그 새벽에 몸을 진짜 못 가는 거야. 겨우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 애가 우리 방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못하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나를 붙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걸려다 맞은가. 엄마는 그때 일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아들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가슴을 쳤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중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이유가 가족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지만 가정 안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학교 폭력 피해자는 55만 명.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상우처럼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자신이 당한 폭력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우 역시 학교 폭력 피해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엄마에게 폭력을 되풀이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였다. 다음 날 그동안 자신을 때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상우. 내가 전화하면 처음부터 욕할 거야. 학교장인 강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했다. 아무 말 못할 거야. 전화한다고 나와봐. 알았어. 진짜로 이건 못해. 하지만 갑자기 전화를 걸려니 두려워지는 모양이었다. 몇 번을 주저하다가 겨우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할 말이 많다며 SOS팀이 봐주면 전화를 해보겠다더니 마음처럼 안 되는 듯했다. 그 다음에 있는 날부터 되게 무서워하고 안 만나려고 제대로 안 만나려고 여기 주변에도 놀지 않고 용문동 가로들고 그러고 학교도 한 달, 두 달 가까이 안 가고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도 무서워. 아직 만날 적은 없어요. 일부러 가까운 거리도 그래서 일부러 택시 타고 다니고 멀리서 그러고 그래요. 상우는 그날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다. 폭행 현장에 있던 아이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여보세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짱이라는 강태와 연결이 됐는데 엄마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번에 너 니네들 때릴 때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있는데 안 때렸니 진짜? 전화 안 했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럼 때문이냐고 그게.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 내가 절 때문이에요 그게. 강태는 폭행 사실이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그날 밤 엄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우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태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SOS팀과 함께 강태의 부모를 찾은 엄마.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갖고 제가 이게 갖다가 아니에요. 병신 만드는 거예요 완전. 그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날 모텔 사건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정말 정 떨어지는 엄마야. 이를 갖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끝까지 몰아붙여. 아는 엄마네. 자식 망치는 건 당신이야. 정말 우리같이 열심히 살고 우리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 없어요. 돌아오는 내내 엄마는 말이 없었다. 첩첩산중이고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사실 못하겠어요. 그날의 사건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상우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면 상우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학교 측은 모르고 있었을까? 상우의 학교를 찾았다. 아들의 폭행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묻자 그 사건 뒤에 후유증이거든요. 상우가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란 말부터 꺼내는데 이른바 그런 말까지 해요, 어떤 애들은.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규칙을 너무 안 지켜요. 그래서 담임 교사나 교과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것만 해도 이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좀 이른바 당시 학교 측 조사 결과 집단 폭행했다고 지목된 2명 중 1명은 본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의사 또 한 명인 짱 강태는 본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한 데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인 상우까지 맞은 것을 부인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 저희가 때렸다는 것을 시인했고요.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다 앉은 상태에서 그때 안 때렸다 이렇게 또 일단락이 되고 교감 부장 한 명 담임 다 있고 가해자 피해자 부모 다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짱이라 그런다는데 혹시 뭐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짱입니다. 학교도 학생들 사이에서 강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보호하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조직. 첫째로 학생 조직. 학생 조직은 제가 거기서 최고 대보호자. 그 어머니의 저기 과정에서도 일단 알고 계셨고 최소한 가해자로 일단 지금 얘기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사니까 그런 애들이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단 폭행 이후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교장에게 피해자인 상우를 보호하게 하고 심지어 진술도 학교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는 것. 너무나 막막했죠. 제가 참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데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달랬고. 엄마는 당시 학교라는 벽 앞에서의 막막함이 다시 북받치는 듯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엄마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는 것.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애를 받는 자기들의 조건에서 각서 내용은 뭐라고 쓰셨어요? 그 일들을 결혼하지 않겠다고 쓴 거라고. 이 학교 다니겠어 이건 해야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다시 찾은 학교. 학교가 요구했다는 각서를 확인했다. 그 각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SOS팀의 재차 요구 끝에 각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인 상우 엄마가 더 이상 사건을 거론하지 않겠으며 상대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4명 학생들이 다 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어머니도 그때서는 그래 좋다 그럼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깊어지셨고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도 화해도 필요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안 해줬으니까 입회만 하셨고. 폭행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마끼리 주고받은 각서를 왜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었는데 그 학원 폭력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았는가 질문이거든요. 그걸 받은 것은 그 화해 중에서 보고 가는 거니까. 화해 없었던 걸로 우리 각서까지 썼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전에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았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학교의 대응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부모님도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이가 등교 거부나 가출이나 결국은 이제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되는 이 끝까지 왔을 때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학교 폭력이 이렇게 큰 문제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씨앗이 보였을 때 이거를 정말 그 공개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어떤 조치와 시스템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어떤 그 상담 기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연계가 이루어졌으면 이 상황까지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학교폭력의 상처로 인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된 상우. 아들의 치유 없이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마.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했다. 그동안의 상황이 담긴 화면을 보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아들의 폭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아들의 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온 어머니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아들의 폭력 수준이 너무 굉장히 심각한 정도거든요. 심리적인 위축, 공포,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리라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당시에 그 자신의 모습이 평상시 모습과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서 과거의 다양한 폭력 경험 그리고 최근에 그 학교 폭력이 아주 극심한 학교 폭력으로 보이는 모습은 가해자를 모방하는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모방하는데 그때 자신에 대한 조절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고 객관적으로 규범을 딱 제시해주면서도 그 따뜻하게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런 상담자나 심리치료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절차는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이 정중한 사과를 해줘야 돼요.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억울함이라든지 이 앙금이 풀어질 수 있다면 저는 좋은 해결이나 완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까지도 데려다가 또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우의 학교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알아? 안 가요. 왜 가는데 병원에? 치료한다고 해야지. 너 치료하고 싶다 그랬잖아 나한테. 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상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편안하게 얘기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상우의 상태가 걱정이 됐는데 진짜 모르겠어. 물론 상담이 끝나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온 병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는 단기로 보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최소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수적이라는 게 솔루션 전문가들의 지적. 그에 따라 짱의 부모를 다시 만났다. 무슨 사과를 해? 때린 애도 없더니 그걸 갖다 때렸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과를 해?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요? 언니, 애가 여기 시커멓게 다 부어갖고 엉망을 대고 왔을 때 내 자식이 그렇게 대고 왔으면 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는 아니잖아요. 또 따라서 얘기 그거 하는데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짱의 부모. 상우의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방의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할 수만은 없었다. 엄마는 경찰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면 그때 왜 바로 경찰에 안 오셨나요? 저는 복수한다 보니까 엄마 제발 하지 말라고 막 매달리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까지 거기에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시일이 지난 사건이라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자리를 뜨는 상우. 잠시 후 대체 이 상황에서 왜 도망을 치는 것일까? 황급히 밖으로 내달리는데 제작진이 급히 상우를 찾아 나섰다. 주위를 살피던 중 상우는 벌써 먼 길가까지 나가버린 상태였다. 가까스로 상우를 찾아서 다시 대화를 나눠보는데 말은 않지만 내심 보복이 두려운 듯했다. 다시 약속할게. 응? 보고 친구들이 너한테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신고를 하면 보복이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잠시 후 상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했는데 아직 결심을 하진 못한 듯했다. 야, 너 보복당할까 봐 그러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막 그렇게 계속 할 거야. 그리고 그 커플이 엄마한테 그렇게 할게 앞으로. 뭐 보복당할까 봐 그런다. 그런 거 같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야. 보복이 두려워 초기에 강력한 대응을 못했던 상우는 경찰의 철저한 신변보호 약속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아들의 진술에서 드러난 친구들의 폭행은 중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 너무나 잔혹했다.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혼자만의 소가리를 훌훌 털어낸 상우. 그래도 속 시원하지? 처음에 우려했던 모습과 달리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다음 날 학교장인 강태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학교에서 미비하게 끝내버린 조사가 공권력의 호소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거의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조금 한두 대 때린 거 그런 정도로만 인정하는 정도거든요. 때린 이유는 되게 얘 인정하는 애도 그냥 뭐 말투가 기분 나쁘다 이런 정도예요.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그날 밤 또 한 명의 친구가 소환됐다. 강태와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던 한대성. 대성이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상황. 조사를 마친 대성이를 만났다. 이거 나왔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좀 거짓말은 없어. 사진이 가져와. 대성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껏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강태의 폭행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당시 아이들의 폭력은 상우가 엄마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는 듯했다. 이 문제가 초기에 올바르게 해결됐더라면 그날의 피해자인 상우가 지금 그날의 폭력을 되풀이하는 비극은 없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사실 대성이는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때렸다고 인정했던 아이. SOS팀은 대성이에게 상우가 집단 폭행 이후 힘들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 이제 엄마한테 폭발했던 거야. 되게 너도 지금 보니까 어떠냐? 몰라도 저희 좀 몰랐네. 사과를 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니. 죄송합니다. 찾아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우를 찾아가 사과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겠다는 대성이. 그날 밤 다시 찾은 집. 상우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지금 경찰 조사가요. 불러 조사했거든요. 오빠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아 때렸다고? 예. 감사한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신경 쓰고 먹는데 꼭 지금 얘기해야겠어요? 응? 안 먹는데 이거 찍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꼭? 웃음을 잃고 지내온 지난 1년. 상우가 처음으로 농담을 하며 밝게 웃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분은 어땠을지 어땠어요? 그냥 솔직히 조금 좋아서. 조금 좋아서. 조금 좋았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말할 줄도 몰랐는데. 또 대성이가 사과를 하러 올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자 왜 더 겁날 것 같은데. 보면.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애들한테? 없어요. 그냥 진짜 말 못할 것 같아. 진짜.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알았어요? 상우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대성이의 진술로 인해 급진전된 수사. 재조사를 받고 나오는 짱 강태 부자를 만났다. 인정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답이 없는 짱 강태. 아니 정말 안 때렸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안 때렸다고 그렇게 자꾸 왜 재방기 하시냐고. 왜한 적 없어요? 아직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가해 학생들이 폭행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수사를 해서 그 폭행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가해 학생들을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모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대성이었다. 아이고 오셨네요, 언니. SOS팀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상우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어머니와 찾아온 것. 어땠어? 너무 많이 아프지? 그래도 미안하고. 고통받는 거 조금은 알겠어? 네. 그때? 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고맙고 앞으로도 치료되는데 니네들 도와줘야 돼. 네. 응? 애들이 있을 때 공기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겠어. 예, 벌써 알았으면 이게 지금은 솔직히 애들이 좋은 얘기는 해도 나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역시 자식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런데 친구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좀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우. 설마 정말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일까. 대성이의 방문에 놀란 듯 했는데. 친구 왔는데 안 나가 볼 거야?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한참 동안 굳어진 얼굴로 안절부절 못했다. 친구에게 집까지 왔는데 안 나가 볼 거야? 너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SOS팀이 곁에 있는데도 친구와 마주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듯 보였다. 상우가 끝내 문을 열지 않자 대성이가 먼저 아들에게 다가가 보는데 폭행 사건 이후 몇 달 만의 만남. 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나 진짜 이번 유라도 자주 연락하고 하고 그렇게. 자신을 때렸던 친구의 따뜻한 사과에 상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내비쳤다. 한때는 친했던 친구. 하지만 아직도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사이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하면 좀 많이 풀리면 낫지. 우리 집에 어디가 적당할 때 어디가 이웃에 가갖고 막 풀고 나면 그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만나요? 둘이 똑같이? 둘이 똑같이. 시간이 흐르자 주시.
아이들 방에서도 웃음이 흘러나왔다. 보니까 어때요? 네.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좋아요. 말로 표현 못해. 그 정도 좋아요? 네, 어때? 저는 좋고 미안한 것 반, 좋은 것 반은 앞으로도 잘해주고 싶어. 반갑다. 잘해보자. 친구 아이가. 자주 볼 것을 기약하고 돌아서는 친구. 상우도 이제야 밝은 얼굴로 친구를 배웅했다. 진짜 우리 아들 얼마 만에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엄마.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서로 맺힌 것을 풀고 헤어지는 순간 잘 먹고, 그지?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풀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요. 잘 지내고,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하다는 거는 정말 편하게 지내요. 마음 편하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생각 들고 우선 미안한 게 첫 번째로 앞으로 잘 해야죠. 잘 받아주니까 좀 많이 편하고. 앞으로 잘 지낼 거야. 예, 서로 잘 지낼 거예요, 이제. 대성이가 돌아간 후 어땠어? 사과로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죠, 뭐. 10개월 만에. 세상에 맨날 불안에 떨었는데. 그냥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진짜 마음 풀렸을 텐데. 와서 일단 사과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 첫째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 상우는 정말 거짓말처럼 몰라보게 밝아졌다. 기분이 좋은지 즉석에서 SOS팀에게 기타 연주까지 보여주는데 그때 누구한테 전화 왔어? 방금 전에 헤어진 대성이었다. 잘 지내보자는 격려의 문자. 사과를 해온 친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니까 어땠어요? 좋았어. 너무 말로 표현 못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딱 보자마자 얘가 진짜 나에게 사과를 하러 온 걸까? 아니면은 그냥 자기 그냥 대충 막으려고 온 걸까 이러고 고개 떨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가고 나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진짜 사과하러 온 건 왜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학교 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상처 치유의 첫 단계라더니 상우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다. 사과는 받았지만 상우에게는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솔루션 위원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우가 피해자로 보호받으며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학교 측의 미비한 조사 과정을 지적했다. 9월 1일 날 너 마음이 어땠니? 그래서 얘기해봐. 그냥 무섭고 만나기 싫고 엄마 많았어. 두려움이 많았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왜 선생님들 앞에서 왜 안 때렸다고 얘기했더니 같이 있으니까 또 때렸다고 말하면 또 보복이 있을까.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우선 조사를 하든지 애한테 그건 애한테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 우리 정말 낭떠러질 수 있었어요. 둘이
둘이 끌어안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한도 못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 때렸냐 안 때렸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말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드느냐 그리고 상처를 받았느냐 이쪽에 포인트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 과정부터 그 이후까지 어떤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과 뭐 사과를 할지 상우도 지난 상처가 되살아났는지 눈물을 보이는데 폭행 사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상처 역시 풀어내야 했다. 너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고 그런다고 막 자기가 알아본 학교인데 대안학교나 그런 데 가면 어떻겠냐고 우리 학교는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아마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그때 참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놓고 말하고 그랬어. 집까지 하고? 그쪽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진심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사과하시는 말씀을 대충 말만 해서 일 넘기자 이러는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지금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상우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학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필이 그쪽으로 그쪽으로 하여튼 내가 아직 부족하다. 교장이라고 다르게 떴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아. 부족한 점이 많다. 제가 보는 이렇게 몇 가지 이해해주고 하여튼 진심은 나는 그 문제에 가지고 상처 입었다니까 난 더 내 가슴이 아파. 이제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상처 입은 상우를 안고 가는 것이 학교의 몫이다. 같은 건 전문 상담 기관하고도 한번 연계해가지고 진짜 적응 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듯한 상우. 오랜만에 자신의 교실을 찾아가 보는데 선생님 자리 어디예요? 왜 이렇게 더러워? 모르지. 안 왔으니까. 꺼져. 죽음의 공포보다 위협적이었던 폭력의 흔적들. 여기 또 써놨네. 야마도라니야.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여유가 생긴 듯했다. 그러니까 기분은 어때? 되게 좋다니까. 편해. 내 집 같아. 내 집 같고? 갖고 와야지 빨아야지. 이제 내 집 같은 학교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아들. 그렇게 아픔이 있던 곳인데 떠나고 싶지는 않을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좋아해요 제가. 일단 피해자 학생은요, 한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또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절대로 전학 가는 것보다는 있는 학교에서 거기서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알았어? 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 좀 털어놔. 응? 그래서 나하고 좀 대화 좀 많이 하자고. 알았지? 전과는 다른 학교 측 배려에 상우는 한결 마음을 놓은 듯했다.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할 말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선생님 반응이 엄마랑 저랑 둘이 갔을 때는 좀 막 무시하는 반응이었는데 같이 가니까 괜찮았어요. 저 마음이 좀 반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은 좋아요. 이제 방학 끝나면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또 애들 생각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힘 있는 그것을 좀 믿고 싶네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불가분하네요. 예방교육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일단은 학교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거를 회의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 학교의 태도를 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아들과 엄마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모자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았다. 엄마 주고 싶다 그래요. 때렸다는 거는 참 잘못한 거지? 네. 그걸 인정해? 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가 내 신경 안 쓸게. 엄마 용서하고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살 테니까. 잘못한 거 되게 많고 아무리 막 되게 화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이후 엄마에게는 폭력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지원될 것이다. 불면증이나 우울감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려하고 편하게. 만성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다리 치료 역시 지원될 예정이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심하지 여기가. 비슷한 경험을 한 학부모가 방문해 상담하는 지원이 이어졌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눈물도 말랐어. 상우의 정신적인 치료는 지역 병원에서 완치까지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 춥지는 않고요. 편안해요 거기? 그래. 네, 여기 시작합시다. 아들에게는 24시간 경호원 멘토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냥 삼촌과 조카 사이다. 그래서 내 조카가 무슨 일 있을 때는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았지? 항상 씩씩하게 남자답게. 해당 지역 경찰 역시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다. 피해 학생은 우리 경찰서 경찰관과 1대1로 서포터를 지정해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 후 학교 측의 피해자 대책은 관련 센터들의 모니터링이 지속될 것이다. 그 정상이 아닌 이유는 추후에도 사건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연락을 끊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만해. 며칠 후 이날은 상우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이다. 대학 그룹 사운드 멤버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 상우가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것은 기타 연주. 평범한 중학생으로서 꿈을 키워나가는 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터였다.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기타 좋아하죠? 상우도 연주를 해보기로 하지만 주위의 격려에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진짜 못해. 아 못해. 이때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상우의 재능을 아끼는 후원자가 선물한 것. 네가 이 기타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형이 우리 회사에서 이거 가져온 거거든. 형이 여기 안에 명함 넣어놨으니까 쓰다가 이상 있으면 연락 주면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연락 주고 나중에 형이 보러 온다. 잘 치는지. 어떻게 좋은데? 말로 표현 못해. 또래들에게 당한 폭력으로 자존감을 많이 다친 상우는 좋아하는 일로 자신감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결국 주위의 격려 속에서 숨겨뒀던 멋진 솜씨로 연주를 시작하는 상우. 엄마도 꿈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상우는 이제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평범한 15살 중학생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다.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잘해줘야죠. 어떻게? 일단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고 옛날에 저같이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아, 너무 감사해 정말로. 아들이 웃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 웃는 게 진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말할 수 없죠. 그동안 가슴에 맺힌 학교 폭력의 상처를 누군가 조금 더 일찍 어루만져 줬더라면 어땠을까. 학교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해결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호. 그런 상호가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해서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